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상가에 정말 고수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가 진심으로 상가 투자에 고수가 되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강의를 들어야 될지, 책을 먼저 봐야 될지, 유튜브 영상만 주구장창 봐야 되는지, 임장을 매일 나가야 되는지, 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 한편으로 상가 투자의 끝판왕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팔이 아니고요. 대신 영상이 조금 길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상가 투자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상가 투자의 고수가 된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가 투자를 공부함에 있어서 임장 나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현장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집에서도 상가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집에서 책을 봐도 되고 유튜브로 봐도 되지만 내가 오롯이 나의 노력으로만 상가 투자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실력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은 복귀 임장인데, 복귀 임장이라고 하면 이미 과거에 진행됐던 경매, 공매 물건들을 현재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 수익화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임장 가고 내가 손품 팔아보고 했을 때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고, 과연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가도 되나 싶었던 물건들, 여러분들 하나 두 개씩은 꼭 있으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하 물건, 그리고 대형 평수, 그리고 특수 물건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둘씩 복귀 임장이라는 간접 경험으로 나의 상가 투자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복귀 임장 물건인데요. 과연 이 상가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7104번. 이 물건은 1번, 2번, 3번 물건으로 3개가 나왔는데요. 1번하고 2번은 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이고 3번 물건은 따로 떨어져 있었던 물건입니다. 1번 물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상가고요. 대지권은 8.5평, 건물의 전용 면적은 15.9평, 약 16평이 되겠죠. 강제 경매였었고요. 1차 신건에 바로 낙찰이 됐습니다.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신땡땡님이 100% 조금 살짝 넘겨서 받으셨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대금 납부를 하셨고요. 배당 종결까지 끝낸 사건이 되겠습니다. 2번 물건도 마찬가지로 신땡땡님께서 똑같은 금액으로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고요. 배당 종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된 사건이고 2번 물건 또한 마찬가지로 대지권 8.5평의 건물의 전용 면적은 16평 정도 됩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물건을 설명 잠깐 더 드리자면, 자, 단지 내 상가고요. 센 수확 간판이 붙어 있는 요 상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단지 내 상가인데 빼곡하게 상가들이 입점해 있어요. 큰 사거리에 접해 있고요. 풍림 프라자 건물 2층입니다. 실내 복도의 모습. 물건 현재 공실이었습니다. 자, 3번 물건은 건물 후면에 위치한 211호. 이거는 다른 분이 낙찰 받아가신 거고요. 공실이었던 상가입니다. 두 개 합쳐서 32평 정도가 되는 거죠. 물건의 현황도 보면 5층 건물 중에 2층이고 근린생활시설 공실입니다. 임차 내역 없고요. 권리 분석은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 2번 물건은 의류 가게로 사용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가 의류 리폼 가게,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었던 2번 물건. 이 물건은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 하지만 현황서상에는 월세 4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임차인분은 대항력이 없고요. 인도명령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도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낙찰 받으시면 깨끗한 물건. 자, 이렇게 2층에 나란히 위치한 상가 2칸 건물을 1차 신건에 100% 살짝 넘겨서 단독으로 낙찰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제가 이 물건의 영상을 찍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영상 찍었던 건데 10달 전에 공실이 두려워요. 땡땡 업종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 영상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경매 물건이 아니고 바로 옆에 호실입니다. 선호프 뜨개방. 요것도 같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요 물건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게 파티룸 또는 제가 그때 당시 방송하면서 추천했던 업종은 파티룸 또는 렌탈 스튜디오였습니다. 코로나 풀리고 하면 파티룸 괜찮을 것 같거든요 라고 제가 피드백을 남기면서 방송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손품 팔았을 때 평당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반이라고 해서 전용 34평짜리가 1000에 100만원 또는 1000에 90만원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방송을 마무리했었는데요. 댓글에는 좀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상가 공실이 나면 스트레스 극도로 받는다. 1년 이상 공실인 거 조심해라. 자, 그리고 관리비가 좀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상가 들어가는 동선이 너무 안 좋고, 어떻게 풀지 좀 애매하다라는 내용. 실제로 임장을 가보니 물건의 컨디션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았다. 관리소장님도 면담을 했더니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공실이었다. 자, 요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변했냐? 자,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을 할 때에는 최우선으로 먼저 할 것이 등기부 등본을 바로 떼보셔야 됩니다. 이놈의 등기부 등본 700원 왜 이렇게 아까운지 맞나요?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이요. 자, 요거는 205호 등기부 갑구인데요.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해서 소유자 신땡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분은 경매물건지 근처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로 주소가 되어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분이 대출 채권 최고액이 8,172만 원, 농협 상계동 지점에서 대출 받으셨어요. 자, 그럼 메모를 하겠습니다. 205호 민저당 8,172만 원. 자, 채권 최고액은 은행이 이자를 받아낼 것까지 생각해서 120% 또는 130%로 설정을 하는데요. 8,172만 원 나누기 120%를 해보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6,810만 원을 대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205-1호도 봐야 되겠죠? 자, 205-1호도 확인을 해보니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 신땡땡님으로 넘어가면서 채권 최고액 똑같이 8,172만 원 설정되었죠? 이것도 같은 농협 상계동 지점에서 대출이 발생됐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6,810만 원이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낙찰가가 1억 1,078만 9천 원으로 각각 낙찰이 됐습니다. 1번 물건, 2번 물건 똑같이요. 총 낙찰가는 2억 357만 8천 원 이렇게 되고요. 대출 금액은 6,810만 원 곱하기 2 두 칸이니까 1억 3,620만 원이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총 낙찰가에서 취득세 경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조금 여유 있게 계산하면은 낙찰가의 6% 계산하면 맞거든요. 낙찰가에서 곱하기 0.06 6% 계산했더니 취득세랑 경비 비용은 약 1,221만 원 정도 1,22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뒷자리는 자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실제 투자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낙찰가에서 빼기 대출 실행 금액 더하기 취득세랑 경비 그렇게 했더니 실제 투자 금액은 약 7,957만 8천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 하나 더 계산해야 되죠? 자, 2년 전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4%면 거뜬하거든요. 대출금에서 곱하기 0.04 그리고 나누기 12달은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월 45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금은 약 8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이자는 월 45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상가가 얼마의 월세를 받냐? 그때 당시에는 한 칸에 40만 원, 5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와서 단지 내 상가 클릭했더니 2층에 17평에 50만 원. 자, 또 2층에 17평에 50만 원. 비슷하네요. 그때 당시랑 현재 지금이랑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0평에 43만 원이니까요. 자, 그럼 경매받은 물건은 16평씩 두 칸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넉넉하죠. 최하 못 받아도 1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순수 월 현금 흐름은 이자 빼고 약 50만 원이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약 8천만 원 투자해서 순수 현금 흐름 50만 원. 단지 내 상가 단독 낙찰 받아서 8천 넣고 50만 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전국 평균적으로 1억 넣고 70만 원, 60만 원 정도가 평균이니까 8천 넣고 50만 원. 괜찮은 수익률의 현금 흐름이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받은 신땡땡님 이분은 과연 일반 임대 사업자로 현금 흐름을 세팅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업 세팅으로 사업 수익을 얻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경매 물건 주소지를 네이버에 쳐서 넣었더니 와, 깜짝 놀랐습니다. 파티룸 바로 보이시나요? 파티룸 소풀 파티룸 라운스테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자, 지도에서 주소를 쳤더니 라운스테이가 나옵니다. 대박이죠? 어떻게 꾸몄나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너무나도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샹들리에도 달려있고요. TV도 있고 회의 겸 식탁도 보이고요. 소파도 있고 자, 싱크대도 있어서 간단한 요리 정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너무 예쁘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공간 임대업으로 최고지 않나요?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쁜 조명까지 커피 기계도 있고요. 이미 많이 다녀가신 것 같고요.
기분 좋은 이용 댓글도 많이 보이네요. 노래방 파티룸, 생일 파티룸, 실내 바베큐 테라스까지 세팅되어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나 예쁘게 바뀌어진 모습. 이 사진으로 봐서는 두 칸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16평짜리 한 칸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옆으로 문이 뚫려 있거든요. 문이 뚫리면서 작은 캠핑용 테이블과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싱크대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두 칸을 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용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또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용요금을 가지고 계산기 또 두드려 봐야죠.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일반 임대 사업을 포기하시고 사업소득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인테리어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2년 전에. 지금은 많이 비싸졌지만 2년 전에 한 1,000만 원이면 널널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한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약 500만 원 안쪽으로 하면 예쁘게 세팅할 수 있거든요. 넉넉하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실투금이 1,000만 원 늘어나서 9천만 원이죠. 자,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버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 비용이 보니까 낮에는 6만 원, 뭐 밤에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시간 타임도 있어요. 8만 원씩. 토요일 날에는 20만 원이 넘어가고요. 18만 원 이렇습니다. 올데이 하루 종일이 뭐 12만 원짜리가 평일인데 저희는 투자자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청 보수적으로 갑니다. 성수기, 비수기도 가격이 다르고 주말이랑 평일이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는 투자자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갈게요. 12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올데이 12만 원. 주말에 반 가격밖에 안 돼요. 자, 12만 원 곱하기 한 달 중에 20일만 하겠습니다. 240만 원요. 240만 원에서 조금 더 깎아보죠.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으니까요. 80% 곱하기 0.8. 자, 그러면 한 달은 192만 원. 최소 192만 원. 엄청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 맞죠? 그래서 최소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현금 9천만 원 투자해서 사업소득으로 월 최소 192만 원 되겠습니다. 사실 파티룸은 관리할 것도 몇 개 없죠. 예약도 예약하는 홈페이지 플랫폼에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정리 정도만 하루에 한두 번씩만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상가.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암울했던 게 제가 영상 찍을 때 당시에 앞에 큰 오피스텔 건물이 공사 중이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언급했는데 여기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상가가 또 많이 생기니까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로드뷰를 확인해 보면 스타벅스 들어와 있고요. 공실은 물론 좀 보이긴 하지만 편의점이랑 부동산 등 학원들도 이쪽으로 많이 좀 뺏겼어요. 뺏겼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오래된 요 단지 상가보다는 좀 깨끗하고 쾌적한 상가로 우량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악조건 속에서 아주 장기간 공실이었던 요 상가.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어. 간판 아직 그대로죠. 사실 파티룸은 간판조차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온라인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은 월곶에 있는 단지 내 상가를 아주 아름답게 파티룸으로 해결하고 사업소득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하셨네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대단한 실행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저희가 많이 배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예측했었던 업종이 세팅이 돼서 나름 기분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이런 복귀 물건을 많이 보셔야 돼요. 딱 30개만 한번 쭉 찾아보시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임장까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등기부 등본 싹 떼가지고 실투금은 얼마나 들었으며 현재 얼마를 벌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돌아다니고 손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진짜 상가 투자 공부의 끝판왕이 될 겁니다. 눈 딱 감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 30건 정도만 해보시면 실력이 엄청 늘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귀를 하고 어떻게 상가를 살렸는지 좋은 케이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